솔직히 물어볼게요. 이란이 왜 미국을 70년째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왜 중동에서 저렇게 버티는 건지 아십니까? 사우디는 왜 또 눈치만 보는 건지, 아니 얘네 그래서 왜 싸우는 건데, 이거 모르면 지금 내 기름값이 왜 2,000원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아주 쉽게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주인공은 딱 4명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이 4나라가 지금 전쟁 구도의 전부예요. 마치 학교 교실에서 싸움이 났는데 싸우는 애 둘에 뒤에서 조종하는 애 둘인 구조입니다. 이 4명만 파악하면 중동 뉴스가 달리 보여요. 순서는 이란부터 시작합니다. 이란 얘기를 하려면 70년 전으로 가야 하거든요. 1953년 이란에 모사데그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꽤 인기 있는 지도자였어요. 이분이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이란 석유는 이란 국민 것이다. 당시 이란 석유를 쥐고 있던 건 영국 회사였는데 지금의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의 전신인 앵글로 페르시안 오일사가 이란의 석유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금광이 있어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내가 파줄게 하면서 들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금을 다 자기 집에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모사데그가 잠깐 이거 우리 금이잖아요 하고 문을 잠근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말 아닌가요? 근데 영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공산주의자예요. 소련이랑 손잡을 거예요. 냉전 시대라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공산주의였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저 사람 북한이랑 연락해요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CIA가 움직입니다. 1953년 8월 19일 CIA는 이란 내부 군부를 매수하고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면서 결국 쿠데타를 성공시킵니다. 모사데그는 체포되고 친미 팔레비 왕이 권력을 잡습니다. 이 사실은 2013년에 CIA가 직접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란 사람들 입장에선 이날이 어떻게 기억됐을까요? 민주적으로 뽑은 우리 총리를 우리 석유를 빼앗으려는 외국이 쿠데타로 쫓아냈다. 이건 이란 입장에서 본 기억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냉전 속 전략적 판단이었겠죠. 어느 쪽이 맞냐는 지금도 해석이 갈립니다. 다만 이 사건이 이란이 미국을 보는 시각의 출발점이 됐다는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요. 쿠데타로 돌아온 팔레비 왕은 26년간 친미 왕정을 유지합니다. 근데 안에서 불만이 쌓입니다. 비밀경찰이 반대파를 탄압하고 부는 왕족들한테만 쏠리면서 일반 국민들 삶은 점점 힘들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장이 외국인한테 잘 보이려고 직원들한테는 쥐어짜는 회사, 거기다 회사 돈은 사장 가족들이 다 쓰고 있고 직원들 월급은 제자리인 상황. 직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결국 1979년 이슬람 혁명이 터집니다. 호메인이라는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민중이 봉기하고 팔레비 왕은 쫓겨나면서 이란은 하루아침에 이슬람 공화국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을 향해 선언합니다. 너희는 우리 적이다. 같은 해 11월 이란 학생들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합니다. 미국인 외교관 52명이 무려 444일간 억류됩니다. 미국 내 반이란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았고 양국 외교 관계는 1980년 4월 이후 지금까지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상을 파키스탄을 통해 하는 겁니다. 직접 전화도 안 하는 사이예요. 46년 동안이요. 스마트폰도 생기고 SNS도 생겼는데 둘은 아직도 말 안 섞습니다. 이스라엘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건국된 나라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입장을 같이 봐야 해요. 유대인 입장.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 600만 명이 학살당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땅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땅은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 기록된 고향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입장. 그 땅에는 이미 수백 년간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수십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됐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래요. 오래전에 내가 살던 집인데 지금은 남이 살고 있어요. 나는 원래 내 집이야 라고 하고 지금 사는 사람은 몇십 년 동안 내가 살았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합니다. 누가 맞냐고요? 그래서 70년째 싸우고 있는 겁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못 끝내는 거예요. 이란은 이 구도에서 팔레스타인 편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같은 세력들을 지원합니다. 이란이 직접 싸우기엔 부담스러우니까 곳곳에 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구조예요. 게임으로 치면 본인은 후방에 있고 용병들을 전방에 배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당연히 위협이죠. 사우디가 이란을 싫어하는 건 팔레스타인 때문이 아닙니다. 따로 이유가 있어요. 이슬람에는 크게 두 종파가 있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 비유 하나 들게요. 같은 기독교 안에도 가톨릭이랑 개신교가 있잖아요. 같은 성경을 믿지만 갈라진 거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1400년 전 예언자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난 후 후계자 문제로 갈라졌습니다. 수니파는 선출된 지도자면 된다고 했고 시아파는 무함마드 혈통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갈등이 1400년을 이어오면서 지금 패권 싸움이랑 뒤섞인 겁니다.
1400년 전 회장 선출 방법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에 생긴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기엔 쌓인 게 너무 많은 거죠. 현대 중동에서 순위파 대표 국가는 사우디, 시아파 대표 국가는 이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종교 얘기로 포장됐지만 본질은 중동에서 내가 짱이다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우디는 속으로는 이란이 약해지길 바라면서 공식적으로는 전쟁 반대를 외칩니다. 속마음이랑 공식 입장이 다른 거예요. 미국의 공식 입장은 민주주의 수호와 동맹 보호입니다.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은 여기에 다른 분석을 더합니다. 중동에서 에너지 공급망을 누가 통제하느냐가 핵심이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절반 이상이 중동에 있고 그 기름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미국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때 에너지 시장에서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유일한 이유냐는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달라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유도 복합적입니다.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 국가 건립을 서방이 지지한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이 미국 입장에서 중동의 핵심 군사 거점 역할을 하고, 미국 안에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지하는 유권자 그룹이 꽤 크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맞물려 있어요. 이건 미국 정치학계에서 공공연히 분석되는 내용입니다. 2023년 10월 7일 새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하마스가 기습 공격에 그날 약 12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날이었죠. 이에 이스라엘은 즉각 반격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란이 지원하는 세력들이 사방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북쪽에서 헤즈볼라가 로켓을 쏘고 바다에서 후티가 선박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사방이 적인 겁니다. 그래서 결정합니다. 배후를 직접 치자. 2026년 2월 28일 새벽, 이번엔 이란 사람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되자 이란은 즉각 카드를 꺼냅니다. 호르무즈 봉쇄. 전세계 기름의 20%가 지나는 그 좁은 바다를 막아버립니다. 지금 각국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우디. 이란이 약해지면 유리한데 전쟁이 길어지면 유가 불안으로 자기들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속마음은 따로 있고 공식 입장은 따로 있어요. 평소 얄미운 친구가 맡고 있는데 속으로는 잘됐다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폭력은 안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국. 이란 원유의 80에서 90%를 중국이 삽니다. 이란이 봉쇄당하면 중국도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미국의 봉쇄를 안 따릅니다. 실제로 중국 유조선 리치스타리오가 미국 역봉쇄를 뚫고 이란산 원유를 실어 나른 사례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통제하는 교문을 몰래 뚫고 나간 거예요. 중국 입장에선 미국이 만든 에너지 질서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유리하거든요. 러시아. 미국이 중동에서 바빠지면 우크라이나 쪽에 신경을 덜 씁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미국의 힘이 분산되는 게 유리합니다. 중동 전쟁, 미국 중국 패권 경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별개처럼 보이지만 결국 미국의 힘이 어디에 집중되느냐를 놓고 각국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은 파키스탄이 중재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왜 나왔냐? 미국이랑 이란이 직접 대화를 안 하니까 중간다리 역할을 해온 나라인데 파키스탄 입장이 진짜 난처합니다. 학교에서 짱이 둘인데 둘 다 나한테 너 내 편이지? 하고 눈빛 보내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저는 그냥 중립이에요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웃기는 건 이 상황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터키도 비슷합니다. 나토 회원국인데 이란과도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 편도 완전히 안 드는 포지션으로 실리를 챙기는 전략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어느 나라도 완전히 어느 편에 서지 않아요. 각자 이익을 계산하면서 최대한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 합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그 기름이 지나는 길목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유소가 2,000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더 복잡하지 않아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6.1% 올랐습니다. 1998년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1953년 CIA 쿠데타, 1979년 이슬람 혁명, 수십 년간의 갈등과 제재, 2026년 전쟁과 호르무즈 봉쇄. 이게 다 한 줄로 이어져서 지금 내 주유소 영수증에 찍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쟁은 중동에서 납니다. 죽는 사람도 중동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보면서 조용히 웃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나라들이요. 어린아이가 죽든 말든 누가 이기든 지든 자국 이익만 계산하는 나라들의 속마음. 다음 영상에서 그 얘기 해드립니다. 듣기엔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겁니다. 이란이 미국을 70년째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못 끝내는 데는 양쪽 다 이유가 있고, 사우디가 말은 하나 행동은 다른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란이 또 도발했다는 헤드라인만 보면 그냥 나쁜 나라처럼 보입니다. 근데 맥락을 알면 달라집니다. 70년 전에 자기 나라 민주정부가 외국 정보기관에 의해 뒤집혔고 그 이후로 배신감이 쌓여온 나라라는 게 보입니다. 이게 이란이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 구조를 알면 기름값 2,000원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이상 돈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